혹시 폰 바꾸려고 알아보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진짜 사야 하나? 근데 너무 비싸다. 맞아요. 요즘 핸드폰 가격 장난 아니에요. 100만 원은 기본이고 200만 원 넘는 것도 수두룩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팽이 리팽입니다. 근데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비싼 폰으로 하루에 뭐 하세요? 카톡하고 유튜브 보고 사진 좀 찍고 인터넷 검색하고, 솔직히 이게 전부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20만원대 핸드폰도 5천만화소 카메라에 하루 종일 쓰고도 배터리가 남는 시대예요. 3, 4년 전엔 이런 스펙이 70만원은 줘야 가능했거든요. 가격은 확 내려갔는데 일상에서 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은 딱 이것만 기준으로 골랐어요. 내 생활 패턴에 진짜 필요한 기능이 있는가, 최소 3년은 믿고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돈 쓰는 게 진짜 가성비인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아 내가 이 폰 사면 되겠구나 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 폰이 너무 오래됐는데 비싼 건 너무 부담스럽고 서브폰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30만원 이하로 괜찮은 거 없나?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28만원대 갤럭시 A17입니다. 이 폰이 얼마나 검증된 제품인지 아세요? 한 달에 무려 2,000명이 실제로 돈 주고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써보고 만족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스펙이에요. 6.7인치 슈퍼 아몰레드 대화면에 5000만화소 OIS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어요. 3, 4년 전이었으면 이런 구성은 60만원은 줘야 가능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28만원에 이걸 만날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로 뉴스 보고, 지하철에서 웹툰 보고, 친구들이랑 카톡하고, 점심 메뉴 검색하고, SNS 구경하는 이런 일상적인 패턴이라면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배터리도 정말 든든한데요. 5000mAh 대용량이라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9시에 들어올 때까지 내비게이션 켜고 통화하고 유튜브 봐도 충분히 버텨줘요. 거기다 40W 고속 충전까지 지원해서 점심시간에 30분만 꽂아놔도 오후 내내 여유롭게 쓸 수 있거든요. 화면 밝기도 1600니트라 야외에서도 선명하게 보여요. 한낮에 햇볕 쨍쨍한 곳에서 문자 확인하거나 지도 볼 때도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눈 찡그릴 일이 거의 없거든요. 부모님께 드리기에도 정말 좋은 이유가 있어요. 화면이 크고 밝아서 뉴스나 문자 오실 때 눈에 잘 들어오고, 측면 지문인식도 빠르고 정확해서 폰이 왜 안 열리지? 이런 불편함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삼성페이 지원이에요. 이 가격대 폰 중에 삼성페이 되는 제품이 많지 않거든요. 마트에서 장 볼 때, 편의점에서 뭐 살 때, 지하철 탈 때 카드나 지갑 꺼낼 필요 없이 폰만 대면 결제 끝이에요. IP67 방수 등급도 갖추고 있어서 갑자기 비 맞거나 주방에서 물 튀겨도 걱정 없이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삼성이 A17에 대해 2031년까지 보안 업데이트를 보장하고 있어요. 28만원짜리 폰을 5년 넘게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가성비 좋은 선택인지 아시겠죠? 물론 솔직히 단점도 말씀드려야죠. 원시이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고사양 게임을 몇 시간씩 즐기는 분들한테는 살짝 버거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게임보다 일상적인 용도로 쓰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결론적으로 A17은 폰값 부담 없이 기본을 확실히 챙기고 싶으신 분들, 부모님 효도폰, 알뜰폰 전환 고민하시는 분들, 서브폰 하나 장만하고 싶으신 분들께 딱 맞는 선택이에요.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41만원대 갤럭시 A36입니다. 한 달에 1000명이 선택한 폰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잘 팔리는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해도 끄떡없는 폰이거든요. 야외에서 폰 화면 보려고 눈 찡그린 적 한 번쯤은 있잖아요. A36은 1200니트 밝기라서 한여름 정오 떼약볕 아래에서도 내비게이션 주소가 선명하게 보여요. 배달하시는 분들, 영업 뛰시는 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 밝기가 진짜 실전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또 배터리도 정말 든든해요. 5000mAh의 40W 고속 충전 조합이라 아침에 배터리 20%인 걸 발견해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샤워하고 옷 입고 밥 먹는 25분 동안 70%까지 올라가거든요. 점심시간에 30분만 충전해도 저녁 퇴근까지 충분히 버텨줘요. 무게도 195g으로 가벼운 편인데요. 하루에 통화를 수십 통화씩 하시는 영업직분들, 고객 상담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 차이가 손목 건강과 직결돼요. 오후 5시만 되면 팔 들기 싫어지는 그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카메라는 5000만화소에 OIS 손떨림 보정까지 들어있어요. 걸어다니면서 찍어도 흔들림이 적어서 공사 현장 진행 상황 기록하거나 부동산 매물 사진 찍거나 아이들 운동회에서 뛰어다니는 모습 담을 때도 선명하게 나와요. 또 120Hz 화면도 체감이 되는데요. 고객 리스트 쭉 넘기거나 지도에서 확대 축소할 때 끊김없이 부드럽게 움직여요. 오래된 폰 쓰시다가 이거 쓰면 아 이게 이렇게 편했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IP67 방수 등급도 실전에서 빛을 발해요. 갑자기 소나기 와도 걱정이 없고, 야외 작업 중에 물 튀어도 안심이에요. 택배 배송하시거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필수 스펙이죠. 삼성페이도 당연히 되고요. 보안 업데이트도 2031년까지 보장되어 있어서 오래 믿고 쓸 수 있는 폰이에요.
하지만 단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128기가 기본 용량에 SD카드 확장이 안 돼요. 사진이나 영상을 정말 많이 저장하신 분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선 충전이 안 된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요. 결론적으로 A36은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폰을 손에 들고 다니시는 분들, 시간이 곧 돈인 바쁜 직장인분들께 41만원에 이만한 실전 무기가 없어요. 세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85만원대 갤럭시 S25 FE입니다. 200만원짜리 울트라에만 있을 것 같았던 갤럭시 AI 기능 이 폰에서 전부 다 돼요. 한 달에 1000명이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사진, 생성형 편집까지 85만원에 이걸 전부 쓸 수 있다는 게 이 폰의 진짜 핵심이에요. 해외여행 갔을 때 식당 메뉴판 카메라로 비추면 바로 번역이 되고, 외국인이랑 대화할 때 실시간 통역하면 말이 통해요. SNS 마케팅 하시는 분들,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진 배경을 AI로 깔끔하게 바꾸거나 진행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지워버리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카메라 구성도 이 가격대에서 정말 탄탄해요. 5000만화소 메인의 초광각, 망원 카메라까지 3개가 들어있어요. 망원 카메라가 있다는 게 실생활에서 얼마나 차이를 만드냐면요, 아이 하계에서 무대 위 표정까지 선명하게 담을 수가 있고, 카페에서 음식 사진 찍을 때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싱 효과까지 나와요. 야간 촬영도 우수해서 저녁 모임이나 야경 찍을 때 전문 사진작가가 찍은 것 같은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충전도 이번 S25F에서 확 달라진 부분인데요. 40W 고속 충전에 15W 무선 충전까지 지원해요. 아침에 급하게 30분만 꽂아놔도 오후까지 충분하고, 무선 충전 패드에 그냥 올려놓기만 해도 충전이 되니까 케이블 꽂는 번거로움도 없어요. 또 4900mAh 배터리라 하루 종일 사진 찍고 영상 봐도 배터리 걱정 없이 쓸 수가 있고요. 화면도 6.7인치에 다이나믹 아몰레드에 120Hz 가변 주사율이라 영상 볼 때 몰입감이 정말 달라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HDR 콘텐츠를 켜면 이게 폰화면 맞나 싶은 느낌이 들거든요. 또 IP68 방수 등급이라 물 걱정도 없고, 256기가 넉넉한 저장간에 8기가 램이라 여러 앱 동시에 켜놔도 전혀 버벅임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 7년간 OS 업그레이드와 보안 업데이트가 보장되어 2032년까지 최신 기능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경제적인 선택이에요. 하지만 솔직하게 단점도 말씀드릴게요. 최신 스냅드래곤 칩셋이 아닌 엑시노스 2400이라 고사양 게임을 극한으로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미세하게 성능 차이가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상 사용이나 사진 편집, 영상 시청에서는 전혀 체감되지 않는 수준이에요. 결론적으로 S25FE는 갤럭시 AI 기능 써보고 싶었는데 200만원은 너무 부담스러웠던 분들, 카메라와 영상에 진심인 분들, 오래 믿고 쓸 수 있는 폰을 찾는 분들에게 85만원에 이 정도 경험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정말 많지 않아요. 네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112만원대 갤럭시 S25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요. 갤럭시 S26이 125만원에 출시되면서 S25 가격이 110만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진짜 플래그십을 15만원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거든요. 이 폰의 진짜 매력은 한 손에 쏙 들어가는 크기예요. 162g에 두께 7.2mm라는 숫자가 실생활에서 어떤 의미냐면요, 정작 안주머니에 넣어도 온라인이 전혀 망가지지 않고, 출퇴근 지하철에서 한 손으로 뉴스 보고 이메일 답장 쓰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는 크기예요. 등산할 때 배낭 옆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것도 이 폰이거든요. 성능은 정말 압도적인데요. 스냅드래곤 A LT에 12기가 램 조합이라 앞으로 몇 년간은 어떤 앱이 나와도 끝도 없어요. 증권 앱 4-5개 동시에 켜놓고 시세 비교하면서 뉴스 보고 은행 이체까지 하는 복잡한 멀티태스킹도 전혀 끊김없이 매끄럽게 돌아가거든요. 부동산 앱 여러 개 매물 비교하다가 지도 앱 켜고 대출 계산기 돌리는 것도 각 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또 갤럭시 AI 기능도 당연히 풀 패키지로 다 돼요. 출장 중에 영어 이메일 오면 AI 번역으로 바로 이해하고, 긴 회의록은 AI 요약으로 핵심만 뽑아내고, 복잡한 계약서도 주요 내용만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투자나 재테크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는 복잡한 경제 뉴스나 기업 보고서도 AI가 핵심만 요약해주니까 정말 유용하거든요. 또 2600니트 밝기는 정말 압도적이에요. 한낮 공원 벤치에서도, 골프장 야외에서도, 등산 정상에서 사진 확인할 때도 눈 찡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카메라는 일상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세배 광화줌이 있어서 아이 하계나 공연 관람할 때 멀리서도 얼굴 표정까지 선명하게 담을 수가 있고, 야간 촬영도 노이즈 없이 자연스럽고 밝게 나와요. 또 IP68 방수 등급이라 물 걱정도 없고, 7년간 OS 업그레이드와 보안 업데이트 보장으로 2032년까지 최신 기능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한번 사면 최소 5년은 거뜬히 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단점도 말씀드릴게요. 배터리가 4000mAh로 이번 라인업에서 가장 작은 편이에요. 하루 종일 카메라 많이 쓰거나 게임 오래 하시면 저녁에 충전이 필요할
필요할 수가 있고요. 20W 충전 속도도 다른 모델들보다 느린 편이라 급하게 충전해야 하는 분들한테는 살짝 아쉬울 수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S25는 진짜 플래그십 성능을 컴팩트한 사이즈로 원하시는 분들, 한손 사용감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이 타이밍에 가장 합리적으로 플래그십 잡고 싶은 분들께 110만원의 이 정도 완성도라면 충분히 납득되는 선택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125만원대 아이폰 17입니다. 한 달에 무려 8,000명이 선택한 폰이에요. 올 소개한 5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팔리는지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아이폰 17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기본형에 120Hz가 들어왔어요. 그동안 아이폰 일반 모델 쓰시는 분들 왜 프로만 120Hz야? 하면서 가장 많이 아쉬워했던 부분이거든요. 60Hz에서 120Hz로 넘어오면 화면 넘길 때 부드러움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한번 경험하면 다시 60Hz로 못 돌아간다고 할 정도예요. 화면 크기도 6.1인치에서 6.3인치로 커졌어요. 이제 프로 모델이랑 화면 크기가 똑같아진 거예요. 일반형은 화면이 작아서 이 말이 이번 모델부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성능은 A19 바이오닉 칩셋이라 앱 실행 속도나 멀티태스킹에서 버벅임이 전혀 없어요. 고사양 게임을 해도 프레임 드랍이나 렉 없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발열 관리도 잘 돼서 장시간 사용해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거든요. 카메라는 이번에 정말 확 달라졌어요. 메인 카메라 45메가픽셀에 초광각도 48메가픽셀로 올라갔거든요. 특히 초광각으로 접사 촬영이 가능해져서 음식 사진이나 작은 피사체 찍을 때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순간 포착이 중요하잖아요. 셔터 반응 속도가 빨라서 뛰어다니는 아이도 흔들림 없이 선명하게 담아낼 수가 있어요. 저조도 환경에서도 노이즈가 줄어들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진이 나오거든요. 배터리는 최대 40W 유선 충전에 20W 무선 충전까지 지원해요. 하루 사용에는 충분하고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만 놓으면 되니까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또 IP68 방수 등급은 기본이고 256기가 저장관이라 사진이나 영상 마음껏 담아도 여유로워요. 육아하시면서 사진 영상 많이 찍은 분들한테는 이 256기가가 정말 든든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단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배터리 용량이 3692mAh로 갤럭시 라인업에 비하면 작은 편이에요. 게임이나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은 충전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아이폰 최신 기종 쓰시는 분들은 체감되는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아이폰 17은 드디어 기본형에서도 프로급 경험을 원하셨던 분들, 아이폰 생태계를 오래 써보신 분들, 카메라와 성능 모두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께 125만원의 이 완성도라면 충분히 납득되는 선택이에요. 자, 지금까지 2026년 현 시점에서 진짜 가성비 좋은 스마트폰 베스트 5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한 번 더 핵심만 딱딱 정리해드릴게요. 28만원대 갤럭시 A17은 폰값 부담 없이 기본을 확실히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 딱이에요. 부모님 효도폰으로 알뜰폰 전환 고민하시는 분들께 2031년까지 보안 업데이트 보장은 이 가격에 정말 큰 메리트예요. 41만원대 갤럭시 A36은 하루종일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실전폰이에요. 1200리트 밝기와 40W 고속 충전, 가벼운 무게까지 야외에서 진짜 체감되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폰이거든요. 85만원대 갤럭시 S25FE는 갤럭시 AI 풀기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께 최고의 선택이에요. 7년 업데이트 보장에 망원 카메라까지 100만원 이하에서 이 정도 구성이면 정말 충분히 매력적이죠. 112만원대 갤럭시 S25는 지금이 진짜 절호의 타이밍이에요. S26 출시로 가격이 내려온 지금 컴팩트한 사이즈의 최고 성능 플래그십을 이 가격에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거든요. 125만원대 아이폰 17은 드디어 기본형에도 120Hz와 6.3인치 대화면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한 달에 8,000명이 선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5제품 모두 영상 하단 쇼핑 탭에 최저가 링크를 걸어뒀어요. 구매하실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혹시 내 사용에는 이 중에 뭐가 제일 맞을까? 아직도 고민되신다면 댓글로 주요 사용 패턴이랑 예산대를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맞춤 추천 댓글 달아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폰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폰 바꾸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리뷰하는 펭귄 리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